우리 장 속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것이 사람이 약 60조에서 100조 정도의 세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 속에 갖고 있는 미생물은 거기에 10배가 돼요. 그래서 한 600조에서 1000조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미생물이 우리 장 내에 있는데 종류만 해도 4000종에서 1만여 종에 이르러요. 근데 이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우리와 공존하면서 살아가요.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하게 돼요. 이 장내 미생물은 사실은 우리의 일부처럼 우리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서로 긴밀하게 신호와 자극을 주고받게 되고 또 기능을 서로 극대화하면서 살아가요. 인간이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에서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기능들이 꽤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교육하고 단련시켜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또 해줘요. 또 우리 몸에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에 외부에 들어오는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장내 미생물이 일차적인 방어 기능을 담당해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 생산하지 못하는,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 물질들을 장내 미생물이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사장애를 통해서 체내 소화 효소로 분비되지 않은 스타치, 전분이나 다당류를 분해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들을 분배해줘요. 비타민, 엽산, 지방산 이런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장내 미생물과 사람은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가는 한 통속인 거죠. 세 번째로 유전자의 발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우리 체내에 많이 갖고 있으면 그리고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한다면 우리가 유전자의 암 유전자 같은 게 발현되지 않도록 유전자를 키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엄마가 갖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아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먹는 음식이나 면역 상태, 또 갖고 있는 장내 미생물은 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후천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식습관이나 또 항생제를 오남용했을 때에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장내 미생물들을 죽이겠죠. 장내 미생물 중에는 우리한테 그냥 유익한 게 있어요. 또 유해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유해한 것을 주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유익균들을 죽일 수 있다면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유익균을 먹어주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게 유익균을 먹어주는 거거든요. 또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 요인에 대해서 변화될 수 있고요. 특별히 식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해요. 또 그 음식물의 섭취의 변화가 우리의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분포나 다양성, 종류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에 우리 장 건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이나 대장암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장기적으로 되면 우리 장 점막을 파괴하게 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지어는 정신질환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은 이런 것 외에도 기능성 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항생제에 의한 장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촉발시켜요. 또 신경 정신질환, 지방간, 당뇨와 같은 것들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로 갖고 있는 장내 세균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 지금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앞으로 연구가 더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내 미생물 중에 유익균은 약 30%라고 하고요. 유해균이 약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중 유익균을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따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식습관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365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수십 년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스트레스가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단히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의 영향이 더 클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질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영향은 식습관이 많겠지만 단기적으로 집중력을 오를 수 있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경제적으로는 좀 유복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심리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단기 스트레스, 뭐 시험을 앞두고 받는 스트레스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촉진작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2주 이상, 한 달 갈 수 있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영양 부족, 또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 예를 들면 뭐 과음 같은 거, 심한 흡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죠. 잠을 충분히 자도록 하는 것. 보통 10시 이전에 자는 게 권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보면 뭐 모든 공부도 그렇고 또 중요한 인터넷 활동들이 다 밤에 일어나요. 그래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을 하는, 또 야간에 일하는 직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일주기들이 밤낮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에 우리의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10시 이전에 자는 것이 저녁 11시에서 다음 새벽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자는 것을 보통 권장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8시 이전에 자는 게 좋고요. 또 스트레스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운동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등산을 통해서 또 대인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보통 술은 생리학적으로는 우리를 이렇게 촉진시키기보다는 좀 우울증에 가까워요. 우리를 디프레스 시켜요. 그래서 술을 이제 뭐 처음 몇 잔 마셔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내용들을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 위로를 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 술 많이 마시게 될 경우에는 다 아시잖아요. 울 수도 있고 완전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혼자서 술 마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그 우울에서 해나기보다는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실 정도의 소량, 대화를 나눌 정도의 유쾌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손을 자주 씻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중에서 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한 60~70%가 된다고 그래요. 악수를 하고 입을 닦고 작업을 하고 손 갖고 모든 일을 하잖아요. 여기에 각종 모든 세균과 감염원들, 병원체가 여기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이 돼서 감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는 것 좋은 생활 습관이고 아침 식사를 꼭 챙기라는 말을 해요. 저도 이건 잘 지키지 못하긴 합니다만은 저녁 뭐 6시나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오랜 시간 12시간이 또 식사를 못했다가 아침을 안 먹고 다시 출근해서 12시에 식사를 한다면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가 공복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투님 활동이나 체력들이 소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침 식사 꼭 챙기는 것은 중요한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또 식사에 적절한 영양소들이 첨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식품들을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양이라고 그러는 것은 좋은 것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영양은 균형을 늘 말했어요. 우리가 필수 영양소나 대량 영양소나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편식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섭취함으로써 다른 데에 들어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일단 없게 되고요. 그 하나만 계속 먹는다는 것이 그 속에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유해한 성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섭취한다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골고루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균형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이 되는 거예요. 예.